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선물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계약에 대한 내용 자체라고 얘기 드렸었죠. 그럼 계약이라는 거는 우리가 언제까지 돈을 지불을 하겠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게 계약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에 대한 개념이기 때문에 만기일이 존재를 한다. 각각의 종목별로, 상품별로 만기일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내가 대응하는 종목 자체, 특히나 이제 오버 관점으로 많이 끌고 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만기일 체크를 굉장히 좀 잘 하셔야 돼요. 만기일 부근이나 이렇게 됐었을 때는 매매 자체가 꼬여버릴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롤 오버를 한다던가 이렇게 이제 작업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포지션에 대한 대응 자체에서 만기일 체크, 선물 기준으로는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좀 이렇게 각각의 근원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좀 체크가 되는 건데, 뒤로 갈수록 뭐 사실상 지금이 7월 달인데 9월물, 12월물 이런 것도 사실 거래가 돼요. 여러분들 거래가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근월물 대비 거래량이 떨어져서 사실상 1대1 간의 체결 얘기 드렸었던 것처럼 호가 공백도 심할 수도 있고요. 거래량이 부족한 만큼 내 포지션에 대한 정리나 내용 자체가 애매하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시장가 청산이나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사실상 슬리피지나 이런 부분들까지도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단기적인 대응, 사고 파는 내용 자체를 많이 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보통 가장 가까이 있는 근월물을 대응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방금도 좀 설명드렸었지만 틱 같은 경우는 가격 움직임의 최소한의 변동폭이라고 얘기 드렸고요. 틱 가치는 그 변동폭만큼 0.1이든 0.01이든 한 칸씩 움직일 때마다 얼마냐 절대값으로 정해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식이랑 좀 다르죠. 뭐가 다르냐면 주식 같은 경우는 내가 뭐 5만 원만 투자를 할 수 있고요. 어떤 종목에 100만 원만 투자를 할 수 있고요. 누군가는 1억을 투자하고 누군가는 10억, 100억을 그 한 종목에 투자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실상 퍼센트에 대한 변동성은 다 느끼지만서도 개인별로 가져가는 그 퍼센트만큼의 수익은 천차만별로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누구는 1% 먹었는데 5만 원이고요. 누구는 1% 가져갔는데 5천만 원인 사람도 있는 거야. 같은 종목을 기준으로. 이게 주식이죠. 내 시드머니에 대한 차이로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인데, 선물 같은 경우는 계약 단위 기준으로 10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 계약을 하던 2천만 원 정도 수준에서 한 계약을 가져가던 사실상 변동성에 대한 내용 자체 절대값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수익이나 손실에 대한 부분 자체가 똑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간단하게 시장가 주문이 있고요, 지정가 주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MIT, 스탑로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같이 나와주고 있는데, 사실상 보통 제가 지정가도 잘 안 쓰고요, 시장가도 잘 안 써요. 일단은 손실 제한 주문, MIT 이런 거를 좀 많이 사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주식보다 선물의 장점에 대해서 일단 좀 우리가 그래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자, 선물 같은 경우는 하락장에서도 수익이 낼 수 있다. 이 부분은 주식 같은 경우는 상승만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락에 대한 구간 자체가 좀 강하다 싶으면 당연히 청산을 하고 지켜보다가 상승으로 넘어가는 타이밍까지 기다린 다음에 그 다음에 매매를 해서 가져가지만, 사실 이 부분 자체도 좀 꼬일 수가 있겠죠. 근데 선물 같은 경우는 하락을 하면 하락하는 대로, 상승을 하면 상승을 하는 대로 수익 실현을 가져갈 수가 있는 거고요. 레버리지 효과, 어제도 좀 설명드렸었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증거금이 2천만 원만 낸다라고 하면 3억, 4억 수준의 금액으로 불려줄게. 그걸로 너가 대응을 한번 시장에 해봐.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갑작스럽게 내가 대응을 할 수 있는 내용 자체가 훨씬 더 커지는 거죠. 나는 2천만 원밖에 없지만 4억 수준으로 불려서 가져가기 때문에, 이게 사실 2천만 원 수준이면 제가 1% 변동성에서 20만 원 수준이지만 사실상 나스닥 1% 수준에서는 어떻게 보면 가치로 판단해 봤을 때 한 500만 원 수준이라고 얘기를 드렸었죠. 그러니까 뭐 대략적으로 뭐 10배, 20배 이상의 어떻게 보면 레버리지 효과를 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적은 금액으로 큰 금액 효과를 낼 수 있는 게 레버리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양날의 칼이죠. 제가 좀 사실상 설명을 장점이다라고 표현을 했었지만, 그만큼 하락에도 수익이 날 수 있다라는 거는 하락이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상승일 경우에는 오히려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도 만들어질 수 있고요. 내가 당연히 레버리지를 크게 가져간 만큼 내 증거금은 작은데 변동성에서 당하면서 크게 손실도 가져갈 수 있고, 내 자산 대비 사실상 버틸 수 없는 수준의 변동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좋은 내용이긴 하지만, 효과 내용으로는 내가 돈이 없어서 이만한 대응 자체를 못한다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좋은 기회를 주는 거지만, 그거 역시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우리가 자유로운 23시간 거래를 가져가기 때문에 전 세계 투자자들이 또 참여를 하고
그만큼 시장 자체가 오랫동안 유지된다라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꼭 우리가 이제 출퇴근 시간에 이제 놓여져 있고 업무 시간에 놓여져 있는 국내 시장 한에서 바라보는 거는 눈치 보면서 가져갈 수 있지만 이러한 선물 같은 경우는 내가 퇴근을 하고 저녁 시간대, 여유 시간대도 계속적으로 좀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그래도 확실히 우리가 장점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투명한 매매 환경도 저도 맞다라고 생각해요. 자, 왜냐면 사실상 어떤 하나의 세력이 장난치를 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죠. 이 선물 투자라는 것 자체는 사실상 우리나라 국내 주식 같은 경우는 뭐 작전주 뭐 이렇게 시총 작은 것들은 정말 금액을 크게 가져가면서 단기간에 변동성을 크게 보여줄 수 있는 반면 선물 같은 경우는 그러기가 쉽지 않죠. 정말 뭐 국내에서 자본 크게 움직인다 한다라고 하더라도 사실 해외 선물 나스닥 기준으로 단기간에 뭐 몇 퍼센트로 움직일 수 있는 우리나라 세력은 존재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만큼 리스크도 크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그러한 투자를 가져가지는 않을 거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투명한 매매 환경이 잡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아까도 좀 설명드렸다시피 어떻게 보면 절대값이라는 표현을 좀 드렸어요. 절대값을 가져가면서 바라보기 때문에 주식 같은 경우는 손실을 10% 난다라고 하면 오히려 그 손실을 복구를 하려면 그 지금 떨어진 가격 대비 11.1%가 올라야 돼요. 만약 그 내용 자체 점점점 더 커져서 내 원금 대비 만원짜리가 50% 하락이 된다라고 하면 5천원이 되는 거고 이 5천원을 만원으로 다시금 복구시키려면 당연히 100% 수익이 나야 된다라는 그러니까 뭐 손익비나 내용 자체가 맞지 않다라고 표현을 하죠. 주식 같은 경우. 선물 같은 경우는 각각의 틱에 대한 절대값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손실범만큼 수익률 자체가 다 일정하게 나와준다. 이렇게 나와주고는 있지만 사실상 뭐 비교를 해본다라고 하면 또 비슷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만한 위치나 내용 자체까지 도달을 한다. 절대값의 개념이기 때문에 얘 역시도 그 개념은 사실상 표면적으로 나와져 있는 내용은 이렇게 나와주지만 어떻게 보면 세세하게 비교해본다라고 하면 큰 차이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당연히 선물 거래 전 주의사항으로 일단 좀 간단하게 보시면 아까도 설명드렸던 월물 있고요. 그 월물에 만기일이 다 존재를 합니다. 다달이 있을 수가 있고요. 3달에 한 번씩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대응하는 종목에 만기일 정도는 체크를 하셔야 내가 계속적으로 오버 관점으로 대응을 가져갈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당연히 이 선물 투자가 생각보다 변동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1, 2% 변동성 크지 않다지만 이게 레버리지가 적용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 1, 2% 수준이 500만원, 1000만원을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변동성이나 내용 자체 수준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도 좀 설명드렸다시피 유지증거금 이하로 계속적으로 좀 떨어진다. 그 정도 부근에서 일단은 맞춰진다라고 하면 잘못됐을 때 반대 매매가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큰 손실을 볼 수도 있다라는 점 체크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상품별 기초 내용 중에 이제 우리가 다루는 이 선물에서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여기서 통화, 지수, 금속, 에너지, 그리고 곡물, 뭐 농산물 이렇게 이제 큰 틀로 잡아져 있죠. 자, 통화 선물 같은 경우는 달러를 기준으로 통화를 사는 것이 아닌 통화 비율을 거래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수 같은 경우는 원래 우리가 개별 종목으로 나스닥 지수가 있나요?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 를 거래하는 어떤 종목이 정해져 있나요? 없죠. 얘는 그냥 단순히 그 종목들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들의 평균 값을 가져가는 내용으로 지수화시킨 거잖아요. 그래서 큰 틀로 지금 전체적인 시장이 상승을 한다, 하락을 한다 알 수 있는 인디케이터로 쓸 수 있는 게 지수인데 이 지수를 거래를 한다는 거예요. 상품화 시켜서. 그래서 원래 없었던 주식 상품에서 아예 없었던 내용 자체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런 거를 그래서 우리는 파생 상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금속 선물 중에서는 뭐 우리가 팔라듐이나 뭐 니켈이나 뭐 이런 대표적인 여러 가지 산업 원자재 같은 것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거는 금, 같은 게 포함이 되겠죠. 대표적인 안전자산이고요. 금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사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디지털금이라고 얘기가 나와주는 비트코인 같은 경우가 이 금에 대한 지분 자체를 지금 계속적으로 나눠 먹으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인 안전자산이라고 표현이 되고 있는 금이 어떻게 보면 한 3가지 정도 달러, 채권, 금에서 이 금 부분 자체가 디지털금인 비트코인과 어떻게 보면 좀 나눠 먹고 있다. 그래서
최근에 움직임을 한번 여러분들이 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트코인이 계속 스물스물 올라간다라고 하면 금 같은 경우도 같이 비슷하게 커플링 흐름으로 같은 움직임으로 넘어가는데, 뭔가 굉장히 어떤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굉장히 시장에서 주목을 받으면서 말도 안 되는 슈팅을 가져갈 때가 좀 많았었죠. 우리가 지금 최근 근 한 10년 정도의 역사를 보신다라고 하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그렇게 들쭉날쭉하지만 그러한 움직임을 크게 보여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그만큼 크게 상승을 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상승을 하면 따라서 금도 그만큼 올라갈 것 같지만, 금은 그만한 내용 자체를 못 받아줘요. 대체적으로 큰 그림으로는 커플링이지만 하나가 너무 크게 이슈를 받는다라고 하면 얘는 소외되면서 오히려 하락 횡보를 가져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너지 선물 같은 경우는 현물의 급등락을 방지하기 위해 활성화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뭐 오일 같은 경우는 이슈나 내용 자체에서 우리가 코로나 때 뭐 마이너스 유가까지 갔었던 거 보셨던 분들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오일 정유회사 같은 경우는 오일 가격, 이 현물에 대한 오일 가격의 급등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해지 수단으로 사실상 어마무시한 포지션의 오일 선물 계약을 가져간다. 그 안에 기본적으로 프랍딜러가 존재를 해요. 선물 딜러가 다 존재를 하면서 사실상 직원으로 이렇게 정유회사에서 다 가지고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지 수단을 이런 식으로도 사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